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생중계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지켜봤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축하의 뜻을 전하며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취임식을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민영방송 TBS와 테레비 아사히 등은 오늘 오전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생중계했습니다. TV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방송을 이어갔는데요. 동시 통역으로 취임사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NHK는 5년 만에 탄생한 보수 정권의 출범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과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경제를 개선시킬 대담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어 계속 검찰에 몸담아오다 지난해 3월 물러났다는 이력을 전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한다 이렇게 축하를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건전한 한일 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만나서 나눈 얘기도 전했습니다. 한일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고위급을 포함해서 속도감 있게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여온 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마스노 장관은 현 시점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일본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중국의 위협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기시다 총리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보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일본이 대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강제 동원과 위안부 등 핵심 현안의 접근법은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서 한국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외교당국 간 대화로 함께 풀자는 입장입니다. 최근 양국 외교국장급 협의도 재개됐고 공식 비공식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한일 양국 간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된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이 다시 열릴 전망이고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코로나 규제 완화와 함께 제한된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국 교류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